자, 요약집 56페이지 할게요. 네. 자, 점유까지 다 했습니다. 자, 점유까지. 자, 이번에 점유권. 자, 첫 번째. 자, 점유권의 취득.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지배를 하면 되죠. 지배.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점유. 자, 두 번째 점유권의 상실. 상실 혹은 소멸. 자, 이렇게 되면 뭘 하지 않으면, 지배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점유를 하지 않으면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도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 하지 않으면, 점유하지 않으면 점유권 상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즉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뭐 하고 있는 동안에만,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점유권의 효력. 뭐 얘는 100%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자, 효력이라는 말이 보이면 뭘로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뭘로? 권리로 좀 바꿔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리로 바꿨다면 점유권하고 같은 말이 점유자 아닌가? 그래서 자, 누가 갖는 권리? 점유자가 갖는 권리가 있다고요. 점유자가 갖는 권리. 그래서 점유자에게 세 가지 권리를 줬으니 첫 번째가 추정이에요. 무슨 정? 추정. 이렇게요. 자, 일단 추정이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추정은 항상 뭐가 따라 붙어 있다고요? 무슨 책임? 입증 책임. 얘를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요. 자, 어떤 사실을 입증한다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아마도 이럴 거라고 무슨 정이 되면, 추정이 되면 뭐 할 필요 없고 입증할 필요가 없고, 자, 추정이 안 되면 스스로 입증,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자가 물건을 일단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은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 소유의 의사가 있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주. 뭔주? 자주.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시험 문제로만 접근해 들어간다면 자추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추. 자, 그리고 자, 선의로 또 평온하게 공연히 뭐 하는 걸로, 점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한 가지가 안 보이잖아요. 뭐가 안 보입니까? 무과실. 그래서 자, 뭐 빼고 다 추정이다? 과실 없이 점유한다. 즉 무과실은 무슨 정이 안 돼? 추정이 안 돼. 그러면 추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증. 그래서 과실이 없는 점유라는 사실은 점유자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 지문은 뻔할 텐데, 일단 어떤 자가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점유는 뭔주 추정이라고요? 자주 추정.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가 추정이라고. 자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점유자의 점유는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면 틀린 거지. 뭐 할 필요가 없다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자추니까 자주 추정이라고요. 그럼 제2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 소린 거예요. 근데 자, 뭔 추정이 안 돼? 무과실은 뭐 빼고 다 추정? 무과실 빼고 다 추정? 그럼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계속 추정 이렇습니다. 무슨 추정? 계속 추정.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 계속 추정. 그리고 무슨 추정? 적법 추정. 적법한 권리에 의해서 점유하는 걸로 추정. 이걸 우리가 적법 추정이라 하고, 심심치 않게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적법 추정은 이건 동산에 대해서 쓰는 말이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을 할 수 있다. 민법 200조.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한 권리에 있어 점유하는 것 추정된다. 민법 200조는 부동산을 쓰는 말이 아니라고요. 어디만 쓰는 거야? 동산. 왜 부동산은 안 된다고 그랬나요? 부동산은 등기 추정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 갑이 경기도 어디에다가 이렇게 땅을 하나 사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을 을이 자 점유하고 있다면 봐보세요. 점유하고 있다면 이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까? 1분도 안 지났네. 멈추! 자추. 그러니까 말만 자추 하고 다 틀려버려. 문제는 또 내가 뭐 어쩌라고 막 이래. 일단 자주 추정. 뭐 빼고 다 추정. 무과실 빼고 다 추정. 그리고 현재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점유한 걸 다 추정이라고요. 근데 뭐가 추정이 안 돼? 부동산은 이 사람이 만약에 부동산도 이 사람 이 점유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해주면 얘가 권리자로 추정되는 순간에 얘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소유자인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단순히 점유한 자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해 주지 않고 부동산은 전부 다 뭘 합니까? 등기하잖아. 등기. 그러니까 등기화된 이상 등기도 무슨 력이 있습니까? 추정력, 무슨 권? 원, 절, 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권리자로 추정한다고요. 그러면 등기 추정하고 점유의 추정이 좀 충돌하는데 이건 단순히 점유하는 거고 이건 등기고 어디다가 힘을 실어줘야 돼?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권리자로 본다고요. 단순히 점유한 사람을 권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동사는 다르다고요. 동사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데 동사는 그렇지가 않고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동사는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동산을 일단 가지고 있는 자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거래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니 안 그러면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제 아파트 앞에 노점이 열리는데 제가 상추를 사러 갔다고 할머니 상추 2,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랬더니 검정색 봉지에 담으려고 그래.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 상추가 할머니 거라는 걸 입증해 봐요. 상추에 이름이 적혀 있냐?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그걸.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는 일단 가지고 있는 자를 적법한 뭘로 권리자로 추정되니까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지. 그걸 나중에 우리 시험법이 아닌데 그걸 선의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산에 한해서 제가 무권리자인데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내가 선의 모르고 취득했다면 동산에 한해서 가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 그게 동산은 가지고 있는 자를 일단 뭘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니까 그게 가능한 내용이지. 잘못했고요. 결론. 자, 일단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적법한 권리에서 점유하고 추정되는데 동산, 부동산 다 된다면 틀린 거지. 어디에서만 쓴다고? 동산. 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중요하죠.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일단 시험지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떴다.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해 내시면 돼요. 첫 번째가 과실 수취권. 그리고 자, 손해배상 문제. 그리고 비용사안 청구.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란 자, 뭘 의미합니까? 이득. 이거죠. 자, 다시 한 번만 그림 그릴게요. 자, 을이 이렇게 위조를 했습니다. 자, 위조. 자, 그래서 등기 이렇게 넘어갔다. 이게 1990년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을하고 병하고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얘가 점유를 시작합니다. 점유자. 그리고 자, 한 10년 동안 점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위조니까 취득 못하죠. 그러면 얘는 취득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오늘 배웠을 텐데.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되찾아간다. 회복.
오늘 배운 게 진정명의 회복자. 되찾아가는 사람. 그러면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내 땅 내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이해되겠죠? 둘이 싸우는 건 변론이고 일단 물건은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회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땅 내놔 하고서 너 10년 동안 내 땅을 사용한 거잖아. 그 사용 대가까지 물어내라 이 소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죽고 싶을까 살고 싶을까? 이러면 죽고 싶겠죠.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저기도 또 뒷동네는 아무 관심이 없는 표정인데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자, 누구에게는 선의점유자. 선의점유자, 우리 민법은 선의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다고요. 이게 갖는 의미가 반환만 하시면 되는 거고 사용하면서 누렸던 이들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지문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치냐면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회복자에게 자 부당 이득 자 안 틀리려면 여기다가 방점을 딱 떠 주셔야 돼. 자 부당 이득은 부당 이득 자 이걸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 아닌가요? 이득은 반환할 필요가 없네. 그런데 악의 점유자를 했다면 자 알고 시작했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부당 이득 자 반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환을 해 주셔야 된다. 이득을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득은 전부입니다. 전부 뭐라고요? 전부 아무튼 토탈이야. 전부 다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해도 이 선의점유자의 점유가 이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됐다면 손해배상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불법 행위가 됐다면 손해배상은 해주셔야 된다. 잠깐만요. 저 보셔봐. 이 토지를 얘가 10년 동안 점유를 했다면 잘 따라오셔야 돼. 10년 동안 점유를 했다? 그러면 원래 얘가 점유하지 않고 얘가 정하고 임대차를 했다면 월세를 얘가 받았겠지. 그러면 월세를 못 받은 손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리 회복자에게 소유자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봐봐요. 선의점유자는 이렇게 준다고요. 소유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부당 이득 반할 필요가 있고 없고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자 행위가 무슨 행위가 된다면 불법 행위가 된다면 손해배상은 별도라고요. 자 따라서 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작. 불법행위 손해배상 붙여놔야 돼. 우리 민법에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채무 불이행을 했거나 불법행위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사례를 보면 실제는 이 과수원이 갑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의뢰 갑하고 임대차를 하면서 이 사과를 재배한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얘가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어떻게 모르니까 있겠지. 자, 선의 점유자 이렇게요. 실제 소유자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 점유자잖아. 그러면 선의 점유자에 과실수취권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배한 사과 가져가시라고 이거. 근데 이 토지를 소유자가 병인데 병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의 점유는 아무리 얘가 선의 점유자이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 봤던 불법이라는 자체인 거 아니에요? 무슨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요? 손해배상. 구별하시라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과실만 가져가시라고. 근데 그자의 행위가 뭐가 되면 불법 행위가 되면 무슨 배상은 별도야? 손해배상은 별도라고요.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지. 어떻게 갖다 붙여야 돼? 시작.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리고요, 아무리 이자가 선의 점유자라도 자 소재기 시부터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 소재기 시부터 악이 잠깐만요. 잠깐만 저 좀 봐봐요. 이게 선의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냐 악의 점유자는 구별을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까? 과실 수취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하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걸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했다면 일단은 무과실 빼고 다 추정이니까 아마도 선의 점유자이겠지라고 추정. 근데 이자가 아무리 선의 점유자라도 언제부터는 소재기 시부터는 뭘로 본다고? 악의 점유자. 여기 잠깐 저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걸 싫어하냐면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얼추 풀어요. 근데 갑을병이 나왔다 일단 인상이 좀 찌그러져. 근데 거기다가 갑을병 전까지 나왔다 이렇게 그러다가 무까지 들어왔다 패스 이거거든. 안 읽어 그때부터는. 근데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갑을병 전에다가 연도 숫자 이게 붙으면 그건 아예 차로도 안 봐 쓰다도. 근데 점유권에서 연도가 나올 문제가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주 간단해. 봐봐요. 푸는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자, 연도가 붙었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쭉 점유를 하고 있는데 회복자가 예를 들어서요. 봐보세요. 1997년도에 그냥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아니 이거 땅을 10억 주고 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땅을 내놓으면 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회복자가 1997년도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그러면 연도를 보면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겁먹으면 안 돼. 자, 1990, 1997, 자 그리고 2000년 이게 현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소송은 언제 제기된 겁니까? 여기서 소제기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소장이 날라오기 전까지는 얘 입장에서는 자기 땅으로 생각했겠지. 그 말인즉 얘가 위조한 사실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점유자가 될까요? 선의의 점유자가 된다 이거란 말이게. 그러면 방금 배운 게 선의 점유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부탁자 날려버리고 자 이득 반환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언제 얘는 좀 전에 우리가 악의 점유자로 했던 게 알면서도 되고 의심을 품으면서 점유를 하면 악이라면서요. 좀 전에 안다만 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품으면서. 그렇다면 소장이 날라왔다면 혹시나 이게 내게 아닐 수 있겠다라고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악의 점유자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때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렇게 소장이 날라오면 소가 제기되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거든. 이해가 됐나요? 자, 현재 확정 판결 시가 아니라 소장 날라오면 이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악의 점유자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과실 수취권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 얘는 자 이득을 반환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점유권 문제에서 연도는 여기서만 나올 테니까 연도가 붙으면 겁먹을 필요 없이 자 소가 언제 제기됐냐면 딱 체크하면 되겠지. 그걸 기준해서 그 전까지는 선의 점유자니까 이득을 반할 필요가 없고 소 제기부터 현재 시까지만 이득을 반하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될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자 하나 더요. 그러면 이자가 아무리 선의 점유자이더라도 언제부터 소가 제기되면 알 거냐. 그래서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 확정 판결 시가 아니라. 근데 확정 판결 시인 게 하나 있어요. 언제냐면 이게 비교가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이거 상관없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거 히읗이라고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근데 자, 자주가 타주로 전환이 되는 시점. 자주가 타주로 전환은 소재기시가 아니라 자, 확정 판결시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 이걸 반대로 바꿔 출제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어떻게 암기를 시켜드렸냐면 한 가지는 했잖아요. 자, 선의 점유자라도 얘가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소재기시다. 확정 판결시가 아니라. 근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이잖아요. 전환은 언제라고? 확정 판결시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일단은 뭔 추입니까? 자주 추정이죠. 그잖아, 자추. 자, 근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패소했다. 패소? 그러면 자주가 뭘로? 타주로 바뀐다면서요, 전환. 근데 여기서 이 패소가 확정 판결이에요. 뭐라고요? 확정 판결이라고요. 무슨 말이라고? 소가 끝나봐야 결정이 나는 거지.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심, 2심, 3심, 대법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 1심에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심으로 항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항소를. 자, 2심에서도 패소. 끝난 게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심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패소했다. 더 이상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확정. 이걸 확정 판결이라고 그래. 다시요.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일 수 있을까요? 네. 뭘 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언제든지 간에 끝나봐야 점유취득시를 했다 못했다가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환은 봐봐요. 전환은 끝나봐야 아는 거지. 단순히 소만 제기했다고 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은 끝나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라고. 혓. 선의 점유자가 악의 점유자로 바뀐 시점 언제라고? 소재기시. 자주점유자가 타주점유로 전환. 환은 언제? 확정 끝나봐야 한다고. 확정 판결시 그때 결정된다. 됐습니까? 자, 손해배상. 저기 위에 있는 저 손해배상하고 아래쪽의 손해배상은 다른 말입니다. 위쪽은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고요. 여기 손해배상은 행위가 아니라 점유물 걔가 잘못했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자주와 타주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선의 악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오늘 나간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얘가 위조, 자, 등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매. 자, 점유자, 그리고 회복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 토지의 면적이 1000이었단 말이에요. 1000제곱미터. 근데 얘가 지금 10년 동안 점유를 하면서, 이렇게요. 10년 동안 점유하면서, 자, 이 토지가 800제곱미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물건이 200제곱미터가 유실된 거지. 그러면 회복자가 자기 땅을 찾아갈 때, 야, 처음에 1000이었는데 200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거 무슨 배상해달라고? 손해배상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때 이 점유자의 권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완전 불쌍한 애가 누굽니까? 어떤 상태? 매매면 자주잖아요. 이게
그리고 선이라는 말은 위장 사실을 몰랐다잖아. 그러면 완전 불쌍하잖아. 우리 자주매서 선이. 그러면 얘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억울해 이렇게. 나도 억울해 이렇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갖고 가라고. 나도 억울하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가져가. 우리가 아니라 먼존이익 반환 현존이익. 이걸 현존이익 반환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처음부터 위조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했거나 타주라는 말은 빌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임대차. 그러면 1000을 빌려왔다면 반납도 얼마로 해야 돼? 1000. 근데 800밖에 없다면 이때는 손해 전부배상. 이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리고 마치 적어볼까? 그냥 비용. 자, 비용은 무슨 비가 있고? 필요비가 있고 무슨 비가 있고? 유익비. 그런데 자 봐보세요. 필요비는 무슨 필요비가 있고? 통상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한번 봐봐요. 얘가 점유를 하면서 여기다가 비용을 썼대. 그게 필요비가 됐건 유익비가 됐건 비용을 썼다는 말은 비용이라는 말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 알아야 돼? 비용. 비용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물건에? 타인 물건에 돈을 썼기 때문에 그 돈을 달라가 비용이라고요. 정확한 뜻은 타인 물건에 타인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10년 동안 점유를 했다면 그게 필요비 볼까요? 필요비 유지비용. 그러면 얘가 자기 땅도 아닌데 갑의 땅에 유지비용을 써줬다는 건 얘가 가지고 있었다는 유지비용을 썼어야지. 그러니까 그 돈을 달라는 거고, 유익비란 물건의 가치가 증가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는 비포장 가져가려고 봤더니 포장 가치가 증가돼 있지. 그 돈을 달라가 비용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통상 필요비는 자 누구는 안 돼?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를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통상 필요비는 자기를 위해서 쓴 돈이라고요. 제가 공장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그 기계를 훔쳐갔다고. 그래서 이분이 뒤에 계신 분하고 매매. 그래서 이분이 점유를 한다. 근데 그 기계를 제 기계는 한 번 찍으면 3개씩 나오는 기계라고요. 근데 그걸 그 기계를 계속 돌리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팔겠죠. 그러면 그 돈을 저를 줍니까? 자기가 가졌을까? 자기가. 그죠? 근데 기계다 보니까 계속 돌리면 부품이 마모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품을 교체 비용을 썼다고. 그러면 저를 위해서 쓴 돈이야? 자기가 물건을 팔려고 쓴 돈이야? 자기를 위해서 쓴 돈이야. 그러니까 비용이란 말은 매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비는 통상 필요비는 달라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특별과 유익비만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자료를 꺼내보세요. 다 어디 가시냐, 다 어디 가시냐. 자, 다 가지고 오셨나요? 자, 점유권. 자,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자, 1번하고 2번을 묶어보세요. 1번, 2번 묶으셔가지고. 1번, 2번. 자, 건물의 소유자가 미출작. 2번.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미출작. 자, 1번은 건물의 소유자, 2번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 시험 문제 풀 때, 자, 건물의 소유자가 떴다. 그죠? 이 사람은 무슨 권이 있다고? 점유권. 그러니까 끝 문장이 뭐예요? 점유한다고 본다. 2번.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3번. 사실상 지배는 반드시 현실적인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관념에 따라 한 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1번과 2번의 완성이 3번이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단순히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에게는 점유권을 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점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자에게 점유권을 줘도 될 건지를 한 목적적으로 판단해 본다고. 그래서 점유권을 줄 만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점유권을 준다, 이런 원리예요. 자, 4번 점유 보조자 동그라미 딱 치고 끝났죠. 끝 문장 뭐야? 없다. 5번 간접 점유자가 떴습니다. 동그라미 끝 문장 뭐예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6번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무슨 탈? 침탈. 침탈 동그라미. 침탈 당한이에요. 니은자가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친다고 치는데 꼭 하나씩 빠지네. 자, 당한이라고. 당하가 아니라. 예? 짜증내지 말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자, 자. 여러분들은 그냥 수월하게 받는지 모르는데 나는 이거 하려면은 최소한 4시간 걸려. 여러분 나눠주려면 이거 4시간 걸린다고. 문제 때문에. 이거 치는 것도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지만 잘 못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문제 때문에 이거 한번 손대면 4시간 걸린다고. 4시간. 4시간 정도가.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좀 제발 아무 데나 막 구겨 넣지 말라고 좀. 자, 다시 봐봐요. 다시 6번.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가 침탈 당한 경우 1차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하나여 간접 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7번 상속인 떴습니다. 끝 문장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8번 상속이 계시다면 자 무슨 승계? 어떻게 할까요? 상속 밑줄 하나 더 많이 보셔봐. 상속 밑줄 점유 동그라미 승계 동그라미 끝. 상속되면 점유는 뭐 된다? 승계. 자 9번 점유가 승계되면 무슨 자까지 승계? 하자까지 승계. 이렇게요. 10번 점유 승계가 있는 경우 점유자는 자 10번은 체크하시고 이대로 나와 5 하고 오시면 돼. 자 10번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자기만의 점유를 정할 수 있습니까? 네. 선생 새로운 권원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권원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취득했다면 자기만의 점유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국어적으로 문맥상으로는 점유 승계가 되면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을 해야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험지에서는. 근데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끊어내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있다. 오라니까요. 있다. 뭐가 필요해? 새로운 권원 나중 문제라고요. 자, 11번 점유 매개관계에 의하여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가 발생하며 점유 매개관계는 아이고야 11번도 중요하죠. 반드시 뭐일 필요 없다고? 유효일 관계가 필요 없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12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자가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좋습니까? 네. 13번 차고 자주 14번 침범의 정도가 차고에 보면서 상당한 타주 이렇게 해요. 문제 보는 순간에 생각이 아니라 15번 악의 타주 16번 명의신탁 타주 17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뭐라고요? 타주. 왜 그렇습니까? 공유 지분은 어디에 미쳐? 전부에 미친다. 아 공유 그 다음 주면 공유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데 동영상 보신 분 잘 들으셔. 공유에 관련된 판례가 이번에 바뀌었어. 굉장히 중요한 게 좀 판례가 이번에 최근에 바뀌었어. 한 달 전에 따끈따끈한 거야. 그거 이번 주에 해줄 거야. 지금 다음 주에 그거 올해 나올 것 같아. 완전 중요해. 동영상 보신 분들 나와야 될걸? 자, 알았어. 그러면 그만 보던지. 자, 다음 주에 해줄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18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무슨 도 의무?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좋죠. 19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뭐면서 알면서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타주. 모르면서 자주. 제 성의를 봐서 좀 해줘 제발. 알면서 뭐라고? 타주. 모르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자 이렇게. 자 20번 점유 매개관계에서 직접 점유는 타주점이다. 21번 소유자가 끝났네요. 자 소유자가 누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확정 나왔잖아. 이게 확정됐다면 언제? 패소 판결 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전환은 언제야? 확정 시. 소제기 시가 아니라. 자, 22번. 점유 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것만이 아니라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좋습니까? 네. 23번. 과실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선의 점유자. 24번. 악의 점유자는 좀 잠시 후에 문제를 풀어줄 텐데,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 또는 과실, 앞에 과자 열매 과자고요. 뒤에는 실수 아닙니까? 자, 과실로 수치하지 못한 과실을 회복자에게 반환 동을 쳐보세요. 반환에다가 전부라고만 적어놓으셔봐. 반환에다가 뭐라고요? 전부. 무조건 전부 다 반환해 줘야 돼요. 잠시 문제를 해결할게요. 자, 26번. 우리 원자씨, 선자씨, 우리 선자씨. 아이고야, 우리 선자. 선의 자주점유자는 우리 선자. 그러면 먼저닉, 현존.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손해 전부 배상. 27번. 타주점유자는 선이 이더라도 선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28번. 통상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29번. 유실물이나 사기당한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렇나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무슨 탈만 되는 거예요? 침탈. 그래서 사기나 횡령은 침탈이 아니죠.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서 넘겨준 거잖아. 그러니까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가 되고 안 되고 뭘로 찾아가시라고요? 소유물. 30번.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1년. 그 1년이 무슨 기간? 출소 기간이면서 제척 기간이라고요. 반환을 청구했을 때, 그렇죠? 자, 반환해 주지 않으면 1년 내 소장을 제기해야 된다고. 출소 기간. 그리고 그 기간이 넘어갔다 다시는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문제. 4페이지에 있네요. 자, 4페이지. 자, 1번 점유권. 점유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기 1. 점유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아들이 피상속인의 아버지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좋습니까? 예. 자, 2번. 점유보조자에게는 무슨 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력구제권. 자력구제권이 있습니까? 네. 자, 자력구제권. 현장에서 해결하는 거. 3번. 타인 소유 물건을 자신에게 소유있고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자가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점유자는 그동안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말을 비비고 꼬놨는데 결론 소유자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익비 청구가 되죠. 뭔 비가 안 된다고 그랬어? 통상필요비가 안 된다. 이렇게 해놨지. 통상필요비가. 4번.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계는 자기 점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계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점유 승계가 됐을 때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이더라도 아버지가 타주야. 근데 아들이 자신만의 점유를 새로운 권한을 취득해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렇게. 5번.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유익비 상환 기간을 6개월 유예한 경우 점유자는 유예 기간 동안에 점유물에 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자,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내 땅 내놔라고 얘기를 하면, 자, 점유자는, 자, 여기다가 비용을 썼단 말이에요.
자, 비용 무슨 비? 필요비하고 유익비. 상관없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내 땅 내놔 그러면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뭐라고 할까요? 뭐 달라고? 비용 달라 하겠지. 그러면 자, 점유자는 비용 받을 때까지 무슨 권 행사하시면 돼? 유치권. 돈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거라고요. 근데 사례를 보면 이 토지가 10억이란 말이에요. 10억. 근데 자,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 필요비가 아니라 무슨 비? 유익비에 한해서 이게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익비 100만 원 때문에 10억짜리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한다면 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회복자가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이렇게 청구를 해요. 뭐라고? 지금 당장 100만 원 없는데 제가 한 달 후에 100만 원 줄 테니까 토지 좀 반환하라고 하세요 라고. 그래서 법원이 그래라 라고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줬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유익비 100만 원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줘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예 기간은 이게 지금 유치권 행사 못하도록 유예 기간은 무슨 비에 한해서 유익비만 되는 거지 무슨 비는 안 되는 거고. 필요비는. 알겠죠? 네. 자, 5번. 뭐야? 자, 정답 5번이죠. 자, 2번. 자,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2번, 3번을 묶어보신다. 2번, 3번을. 자, 2번은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3번은 제가 실제로 만든 문제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은가 한번 비교를 해봐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 스타일이 이걸 지금 점유물하고 소유물을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뜨니까 자, 2번 점유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점유물. 3번은 무슨 물? 소유물. 이렇게 이 두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점유물. 틀린 거 찾기 1.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 특별 승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잖아요. 아니 저 좀 잠깐 봐봐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무슨 탈시가 되는 거예요? 침탈. 저 보세요. 자, 제 물건을 훔쳐갔다 침탈, 매매했다 승계인, 침탈물인 걸 모르고 받아갔다 선의 특별 승계인. 침탈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점유물 반환 청구 되고 안 되고 뭘로 찾아가라고? 소유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악이야 알고 있다고 그러면 한 통이잖아 이게. 그러면 그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가 되고. 하나만 더요. 자, 물건을 훔쳐갔다 침탈 매매 선의 끝난 거죠. 뒷부분이 악이. 이분이 악이라고. 그러면 이분이 앞에서 선이잖아.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2번 1번.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자의 선의 특별 승견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틀렸고요. 2번.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자의 악의 특별 승견에 행사할 수 있다. 3번.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부터 몇 년이라고요? 1년. 4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는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무슨 기간이라고? 추수기간. 5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 하더라도 점유 회수를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수 동그라미 쳐보세요. 1년 내. 몇 년 내? 1년 내. 그래서 1년 내만 이걸 회수를 했다면 침탈로 보지 않습니다. 점유 침탈 상실로 안 본다고 아예. 몇 년 내만 반환 받으면 1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번. 이건 제가 만든 거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설명이다. 틀린 거 찾기 1. 자,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떴네. 그 문제가 뭐예요? 없다. 자, 2번.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 자가 직접 점유자이건 간접 점유가 따지지 않는다. 3번.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전세권을 해줬다고 2년짜리를 근데 1년 만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 4번. 소유물 반환 청구는 선의 특별 승인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점유물은 안 되죠. 점유물은 침탈만 되니까. 근데 소유물은 침탈 이건 안 따진다고요. 그리고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선이냐 악이냐 따지지 않아.
그럴까봐 제가 그 점유물에다가 일부러 소유물을 넣어서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비교해 주려고. 자, 이거 봐봐요. 자, 얘가 위조, 이조, 자, 등기, 자, 매매, 얘 선의, 봐보세요. 이거잖아요? 자, 이랬다면 얘가 소유자 아닙니까? 취득 못해, 취득 못해? 그럼 얘가 선의 특별 승계이더라도 반환 청구가 돼요, 안 돼요? 되지. 무슨 물은 돼? 소유물. 소유물. 근데 만약에 이게 침탈이면 이게 달라진 거지. 침탈은 점유물이면 침탈 시만 되니까 침탈이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의 특별 승계는 침탈자 아니거든. 그러면 소유물은 침탈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하나 더 3번에 5번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가 된 거지.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이라고요. 근데 소유물은 아이 내 물건이야 소유물. 그걸 가져가 버린 사람인데 그럼 나는 멘붕일 텐데 그 멘붕에 빠진 사람한테 무슨 1년이야 1년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다 나왔네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어떻게 무슨 탈? 침탈. 침탈. 그래서 선의 특별성은 안 돼. 그걸 몇 년 내야 돼? 1년. 근데 소유물은요. 침탈이건 아니건 따지지 않고 선이냐 악이냐 따지지 않고 1년에 재책해도 있고 없고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됐습니까? 네. 자, 정답 5번이었네요. 자, 4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는데요. 틀린 것은. 제가 이 문제를 이따가 수록을 하고 이걸 바가지로 넘어갔어. 바가지로. 세상에 문제가 너무 길다고. 근데 미리 고백을 하면 사법시험 문제였거든. 자, 풀리나 안 풀리나 한번 해보자, 어디.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한 설명이다. 틀린 것 찾기 1. 절대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을 시키는 거지, 제가. 자, 1번. 민법 201조 1항에 의해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점유자의 점유물에 대한 점유에 과실이 있어 진정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자, 시작.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책임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2번. 4번에 2번에 체크를 하나 해놓으시고 4번 2번에 체크를 압축해서 나올 텐데 이대로 똑같이 원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 201조 2항에 의해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 하고 악의 수익자가 악의 점유자입니다. 아니 오타가 아니야. 악의 점유자는 악의 수익자라 그래요. 이익 보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748조 이제 2항에 따라 정해지는 결과 그 받은 이익에 뭘 붙여야 하고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제때 안 줬다고? 그럼 뭐라고요? 지연 소임도 증언된다. 밑줄 쫙 그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 회복자에게 반환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환이 전부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셔야 된다고. 무엇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뜬단 말이지. 됐나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3번. 아, 이걸 이제 이해를 해드렸는데 아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판례가 이럴걸요 아마. 자, 3번. 민법 203조 3조에 한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을 청구받은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 빨간색 밑줄 쫙 그세요.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밑줄 쫙. 그리고 거기다 빨간 속표 적습니다. 그건 적법한 임대차 할 때 그래요. 무슨 대차일 때? 적법한 임대차일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적법한 임대차일 때. 적법한 임대차일 때. 여러분들 우리 현실 그 아파트 매매 거래할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내가 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있다. 한 번이라도 세입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돈 달라고 한 적 있나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왜? 세입자는 그게 내가 저 아파트 살려고 그래요. 그 세입자는 그 원주인하고 법률관계가 생기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거기다가 비용을 썼다면 그 임대인에게 달라고 하는 거지 새로운 소유자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계약 당시 소유자에겐 적법한 임대차일 때. 근데 지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유조니까 무권리자고 무권리자랑 매매고 다 무효잖아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근데 얘가 비용을 썼단 말이게. 근데 회복자가 자기의 물건을 찾아가려고 하니 회복자에게 달라가는 거지. 비용을 지출한 당시 얘가 아니라. 네가 물건을 찾아가는데 네 물건에 얘 물건이 아니잖아 지금. 네 물건에 돈을 쓴 거거든. 그러니까 회복 당시, 회복에 가려면 그 당시 소에 가는 거지. 지출 당시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 토지 봐봐요. 얘가 이걸 10년 동안 점유하면서 봐봐요. 비용은 썼겠지. 비용을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비용이라는 게 타인 물건에 타인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토지가 누구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얘게 아니잖아 이게. 누구 겁니까? 회복자 거잖아 얘게. 그러면 비용을 당연히 누구에 달라고 그래야 돼? 얘한테 달라고 되지. 어떻게 얘한테 달라고 그래? 얘가 소유자가 아닌데. 이해가 되셔요? 자, 다시. 우리 은평 계신 분은 또 의외로 이게 막 고시 문제를 또 잘 푼다. 간단한 것도 못 풀고 어려운데 미치겠어요 정말. 짧은 건 다 틀고 긴 것도 맞추려는 분위기인데 이게. 자, 4번에 3번 다시 봐봐요. 민법 203조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받을 때 청구를 받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복 당시 소유자, 찾아가려는 소유자, 회복 당시 소유자, 회복자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 틀렸고요. 5번 민법 204조 제1항에 의한 점유 회수의 소유의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되나, 간접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 점유 매개 관계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5번 점유에 관한 설명에다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의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하나여 밑줄 점유자 선택에 쫓아 밑줄 점유자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은 주는 사람이 결정한다. 자, 2번 나 물어봐야지. 2번은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하는 걸로 간주된다. 틀렸죠? 어디가 틀린 겁니까? 그렇죠. 간주가 아니라 뭐야? 추정. 여기 찌롱 이렇게. 무슨 추정? 계속 추정이지. 계속 간주가 아니라 본다가 아니라. 3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자, 선의 점유자는 무슨 필요비는 안 되고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4번 점유권은 상속이 안 되잖아요. 점유권은 상속이 안 되잖아요. 상속이 돼야 안 돼? 돼. 그러니까 틀렸다고. 자, 5번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행사하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는 행사할 수가 없나요? 비용을 썼다는 건 회복자, 즉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물건에 타인을 위해서 쓴 돈이잖아.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점유권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그 공유 판례 바뀐 거 하나 하고, 다음 주에 점유취득시효 공유 소유권하고 일반 지상권까지 할 예정입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